오늘은 하마터면 깨달을 뻔의 작가인 크리스 나이바우어의 다른 책 자네, 좌뇌한테 속았네 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먼저 뇌과학에 대한 알려진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질 환자들의 발작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뇌를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뇌 좌우 방구의 중간에 뇌량이라는 큼지막한 신경 섬유 다발이 있는데 이것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좌뇌와 우뇌의 연결 다리인 뇌량을 끊어버리면 좌뇌와 우뇌가 독립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한쪽 뇌에서 다른 쪽 뇌로 넘나들지 못해서 간질 발작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옳았고 이 업적이 1981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좌뇌와 우뇌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좌뇌는 우리 몸의 우측, 그러니까 오른쪽 눈, 오른쪽 손, 오른쪽 발 등과 연결되고 우뇌는 몸의 좌측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좌뇌의 특성 중 하나는 주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유와 설명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좌뇌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해석 장치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따금 완전히 틀린 설명을 한다는 것도 학자들은 알아내게 됩니다. 언어 담당인 좌뇌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럴싸하고 말이 되게끔 상황을 재구성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록 정보가 부족해서 그 설명이 완전히 틀리더라도 연결짓고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제 책을 읽어볼게요. 자아라는 게 보기와는 사뭇 다름을 암시하는 사례를 몇 개 더 살펴보자. 흥분한 이유를 잘못 짚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신경계가 자극을 받고 흥분하면 혈압은 상승하고 맥박도 빨라지면서 이내 좌뇌가 나서서 흥분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럴듯한 설명을 지어낸다. 그런데 이 지어낸 이야기가 전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흥분과 열정이 차분하게 따져보는 이성을 손쉽게 압도하고 좌뇌에게 자유를 줘버리는 것이다. 그럼 좌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은 이미 유명해진 연구 사례이다. 남자에게 안전한 다리 또는 위험해 보이는 다리 중 하나를 건너게 했다. 위험한 쪽은 다리가 출렁거리고 날카로운 절벽 사이에 설치되어서 가슴이 뛰고 숨을 헐떡이게 만들었다. 각각의 다리를 건넌 후 여성 조교로 하여금 질문지를 건네주고 그림 몇 개를 보여주며 답을 쓰게끔 안내하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실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배우고 싶은 경우 여성 조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안전한 다리를 건넌 16명 중 단 2명이 전화번호를 받아간 반면 위험한 다리를 건넌 18명 중 무려 9명이 번호를 받아 연락했다. 그들의 뇌는 상승된 흥분을 여성 조교에게 연결시켰던 것이다. 여성 조교에게 실제로 끌렸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면 연구자들은 제시된 그림에 대해 남자들이 적은 글을 분석했고 위험한 다리를 건넌 쪽이 좀 더 성적인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좌뇌가 해석을 만들 때 좀 엉뚱한 구석이 있으며 쉽게 산만해짐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을 탐구한 바 있다. 남성에게 여성 조교가 실험에 대해 설명한다. 평형 감각을 측정한다고 얘기하고 눈 가리개를 시킨 다음 뒤로 눕힐 수 있는 의자에 앉힌다. 그러고는 마치 사고인 양 우당탕 소리를 내며 갑자기 의자가 뒤로 젖혀지도록 하여 남자의 신경계를 자극하는 것이다. 역시 실험군에 속한 남자들이 여성 조교가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똑같은 설정으로 여성 조교를 남성으로 바꿔서 연구를 했더니 우당탕 의자 경험 후 실험군 남자들은 조교가 더 마음에 안 든다고 평가했다. 이들 연구는 이끌림과 싫어함 양쪽 모두 실은 좌뇌의 해석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슴이 빨리 뛸수록 땀이 더 날수록 해석의 강도도 세지는 건 덤이다. 이처럼 우리는 해석 장치의 지시를 받으며 삶을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음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조차 못한다. 이들 연구가 그 점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화를 낼 때, 공격적이 될 때, 성적으로 흥분할 때, 행복할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이들 생각과 경험이 과연 고유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 이들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 모든 느낌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또한 결정했다는 생각을 어찌어찌 붙잡고 사는 것이다. 이제 마음이 해석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연구 사례를 비추어 보면 답이 나온다. 평온한 일상에 뭔가 일이 벌어지며 그것을 인지한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의 한가운데서 어떤 차가 불쑥 내 앞을 끼어든다든가 옆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황급히 방을 나간다든가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 나를 몇 초 더 쳐다본다든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며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낸다. 저런 미친놈을 봤나? 뭔가 잊은 게 있는 모양이군.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봐. 이들 마음속 속삭임이 모두 해석임을 눈치채보라. 해석은 맞을 수도 혹은 틀릴 수도 있다. 문제는 많은 경우 좌뇌 해석 장치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기에 방금 떠오른 생각이 단지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건을 보고 판단, 해석을 붙이고 그것이 정말로 사실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떤 사건에 대해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잡아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본인 판단이 틀렸음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친구가 나한테 미친 듯 화가 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그게 아니었다. 또는 새 직장에 합격했다고 확신에 차 있었는데 아무런 전화도 오지 않는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가 잘못 판단했었군 이라고 치부하며 대충 넘어간다. 하지만 여기엔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두 가지 문제는 다음 영상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They say love is free, but it's more than you can see. It's a song, it's a melody, it's the beat of you and me. It takes more than words to know
shore.